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월요일부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거래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 반전 또 했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지금 소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의 악재를 만난 부분이 큽니다. 셀트리온의 어닝쇼크 지난주 주말에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주말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회자가 됐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급락 흐름 이어갑니다. 어닝쇼크 나왔고요. 52주 신저가까지 셀트리온 추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추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은 제약바이오주들인데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타격이 더 큽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이슈가 14일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고의 분식 회계로 잠정 결론이 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고 17%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주식이 어느새 30만 원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거래소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가 넘는 낙폭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업종별로 보자면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 선방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덕분에 그나마 시장이 좀 버텨준다라는 부분인데 운송장비, 철강, 은행,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상승하면서 어려운 모습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변동성 강한데 여기에 셀트리온 어닝쇼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어서 살펴볼 부분들이, 두드려볼 부분들이 월요일부터 많은데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이 조업일수 증가 덕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국내 완성차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나 늘었고 수출과 내수 모두 각각 32%와 2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급증한 것은 작년엔 추석이 10월에 있어서 올해 10월보다 조업일수가 5일이나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업을 하지 못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제 할인 판매 행사의 매출액이 2,135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34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 39.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예상치인 2천억 위안을 뛰어넘어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원유를 증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난 데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며 유가가 하락하자 감산으로 선회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가 당분간 원유 증산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석유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며 원유 감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생항공사 4곳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또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이미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하는 에어필립이 국제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접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2080포인트 지금 벗어났고요. 이탈이 됐습니다. 8포인트 하락이고 일단은 0.4%대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정오경에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코스피 지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빨간불 전환도 됐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 팝니다.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68억 원, 80억 원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사주고요. 투시는 209억 원 팝니다. 개인만 140억 원 소폭 매수에 가담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부터 먼저 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9, 1.78%씩 각각 상승합니다. 이 두 종목의 상승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이 그나마 코스피 지수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낙폭이 무려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10%대까지 커진 상황이고 20만 6천원 어닝 쇼크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40%나 지금 영업이익 깎였다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1.98% 상승합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위에 있을까요? 다음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현대차,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까지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현대차 낙폭이 3%, 4%대고 현대차 오늘 다른 이슈들에 눌려있지만 현대차 역시 연중 최저점 붕괴가 되면서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최근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 은행주들은 보합권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보입니다. 시총 5위에서 11위까지 단숨에 내려앉았는데 30만원까지 붕괴가 됩니다. 지금 19.57%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그 장부 가치를 3조 원에서 8조 원까지 늘렸다. 이 분식회계 부분이 지금 인정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14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무려 20% 가까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 붕괴돼 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요. 덩달아서 삼성물산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2.86% 하락하는데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만 2천원대까지 내려갔고요. 네이버, SK 그리고 삼성생명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주사 SK는 3%대의 강세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7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닝쇼크 이슈로 인해서 오늘 대다수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직격탄 맞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682부터 674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29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 252억 원, 외국인은 416억 원 팝니다. 연기금 오늘도 팔면서 95억 원 매도, 그리고 투신 58억 원 매도, 금융투자 61억 원 매도, 외국인도 팝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가운데 낙폭이 무려 7, 8%대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가 7%, 8%, 8%씩 빠지면서 시장 누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잘 달리다가 오늘 조정 나옵니다. CJ ENM 역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난주의 흐름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22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지금 5% 가까운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도 5% 빠지면서 18만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지금 10만원 초반 지지하면서 3%대의 강세고 펄어비스도 지금 7%의 하락, 코오롱티슈즈도 6%대의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한 종목, 두 종목 빼놓고 15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오르는 종목은 엔터 게임업종 일부입니다. SK모티리얼즈 빠지고요. 파라다이스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 빠지고 제넥신까지 빠집니다. 컴투스만 2%대의 상승인데 오늘장에서는 일단 광군제 잘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파라다이스 비롯해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호텔신라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1132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군제 지금 개막이 됐습니다. 또 뭐 기록 갈아치우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선전하고 있다. 우리 상품들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 광군제 이후에 중국 소비주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에 광군제에서는 올해 목표치를 발표를 안 해서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정했는데 여전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올해 20회째를 맞이했는데 36조 원, 그러니까 즉 320억 달러 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 75개국 18만여 브랜드가 참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약 한 29% 가까이 또 성장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성장했던 숫자 작년에 한 39% 성장을 했는데 그보다는 성장률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보다 적어도 한 6배, 5배, 6배 이상은 충분히 큰 수치까지 성장했다라는데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매출의 한 90%가 모바일로 결제됐다. 상관점 쪽에서 이 모바일 결제의 중요성들이 다시 강조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자다가 참여했어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까지 6개국이 참여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품목이나 브랜드를 봤었을 때 기저귀가 상위권에 차지했다라는 쪽인데 관련된 종목들 올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유아용품도 선전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 AHC라는 쪽이 약진을 했다는 쪽도 얘기 나오는데 전혀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점진적인 회복만 눈에 띌 뿐 아직 본격적이지 않다는 관점과 함께 아직까지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 위안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관측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사라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지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한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일정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발 어닝 쇼크 터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 14일 날 결론 난다고 합니다. 이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볼까요? 네, 바이오 쪽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 13일 날 모건 스탠리의 MSCI 반기 리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 포스코 캠텍과 현대 엘리베이터,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오늘 조선주의 강세도 그런 이유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1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게다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먼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14일까지의 결과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밖에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죠. 이런 관점들과 함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켜볼 부분이고요. 15일 날 목요일 날은 한국의 수학능력 시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증시 개장부터 폐장이 1시간씩 연장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스타 2018이 부산에서 열리는데 게임주에 대한 동력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 연설이 이날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취임 이후부터 9번의 연설을 했는데 5번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번에 원론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적인 표현을 할 시에는 올해 시장이 반등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과 관련된 해석들 좀 더 15일 날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16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있는데 여전히 시장과 관련돼서 어떤 강화된 변화 요인들, 특히 대표적으로 IT 업종 대표주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선방할 뿐이지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어떤 시세 흐름들이 부진하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보수적 관점들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에 보수적 관점은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코스피가 2100선에서 2130, 코스닥이 700선 전후로 해서 저항권이 뚜렷한 시각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어떤 중기 저항권 쪽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자는 관점들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 쪽으로만 단기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5G 관련주, 전기차주, 폴더블주, 조선주 이런 쪽에 대해서 한정적인 대응 전략들만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볼 게 굉장히 많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다사다난했거든요. 예, 예. 중간 선거도 있었고요. 예측대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중간 선거는 끝났다. 뭐 공화당이 상원, 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잡으면서 무난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이후의 움직임을 얘기했는데 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예측대로 끝나게 된다면 트럼프 행보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전에 조금은 이제 괴팍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모습들 강경 노선으로 갈 것이라는 노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뭐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예, 이제 뭐 큰 틀에서 예. 미국 중간 선거는 끝났죠. 예, 끝났고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플로리다 쪽에서는 지금 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0.18% 차이. 재검표도 한다 예. 그러고 심지어 우리 그 누굽니까? 영킴 말고 영킴 말고 앤디 킴. 예, 예. 우리 그 뉴저지 쪽에 그 한인 2세 거기도 지금 약간 뭐 불확실한가 본데 그러나 뭐 큰 골격은 그렇게 나왔죠. 하원이 결국 민주당으로 과반이 넘어갔죠. 상원에서는 좀 더 공화당이 한두 석이라도 더 늘었다 이런 차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날렸다시피 뭐 트리멘더스 석세스라고 아주 했습니다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리가 맞는 것 같아요. 상원 쪽에 굉장히 올인했죠. 그렇죠. 지원 뉴스에도 상원 쪽을 많이 다녔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좀 장악했다는 느낌. 그거는 이제 직후에 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세션스 법무장관 날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날리는 이번에도 트위터로 날렸나요? 이번에도 날렸어요. 국무장관도 날렸는데 뭐 법무장관이야.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다음 대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가 뚜렷하게 안 보이죠. 뭐 여러 명은 나오는데 계속해서 좀 뚜렷하게 치고 나오는 인물들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선거라는 게 과거 빌 클린턴 또는 뭐 오바마 대통령 예.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명에 가까웠다가 뭐 혜성처럼 등장했을 경우 그쵸. 했던 경우니까 아직은 모릅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은 보면은 좀 들쭉날쭉하죠. 뭐 에이펙하고 아세안 회담 안 오겠다. 예? 예. 대신 또 파리에 날아갔는데 1차 세계대전 100년, 이제 종식 100주년. 예. 거기서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참전 용사 묘지는 참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다들 이렇게 캐나다 총리, 프랑스 대통령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안 갔죠. 정도경크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좀 다르다? 라는 마인드. 비가 와서, 뭐 헬기가 뜨기가 뭐 해서. 그런데 다 진짜 이유가 그거래요? 켈리 비서실장하고 다 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헤어스타일. 오죽하면 자기 딸이 놀렸겠어요. 우리 아빠 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걸려. 머리 만지는데. 네.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 훅가시 넣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 비 오고 바람 불면은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 독특한 캐릭터죠. 독특한 캐릭터고. 예.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FMC도 마찬가지죠. 뭐 11월 FMC 성명서만 나오는 거기서 다만 이제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10월 달에 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증시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수차례에 걸쳐서 원색적인 비난. 예. 심지어 건 크레이지. 연준이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그런 게 나올까 싶었는데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예. 시장 흐름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건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S&P 500 보시면은 여기서 끝에 3개를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그겁니다. 선거 나오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올랐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를 보고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금년 들어서의 S&P 500이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다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만한 어떤 레벨이죠. 이 61.8%를 하면 여기까지는 다 간 상태에서 FOMC를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자신 없어 하다가 금요일 날은 또 조금 밀렸어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200일선을 제가 꺼놓은 이유는 이 밀리다가 200일선에 도착하니까 또 저가 매수가 들어갔고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렸어요. 예. 아직까지 어렵사리 회복한 200일선 쉽게 내주기는 싫다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달러가 우왕좌왕한 모습.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거는 30분 차트인데 중간선거 그때 출구조사 나왔을 때는 뭐 달러가 한 두어 시간 동안에 이게 달러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몰라 하다가 예. FOMC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결국 올라 버렸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으로 예.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지금 3.25%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 좀 밀리느냐. 예. 미국채 수익률은 작년 9월 2% 근방에서 꽤 올라왔죠. 꽤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주가가 빠지면은 국채로 매수세가 몰리죠. 예. 그럼 국채 가격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10월 달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제 조금 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밀려버렸죠.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WTI입니다만 예. WTI는 브렌트는 중간에 하루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 WTI는 종가 기준으로 열흘 내리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기서 지금 뭐 요런 데서 어떤 차티스트들은 좀 짜릿한 면은 있습니다. 한 열흘 빠졌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아래 꼬리 달리고 과매도 국면 여기서 또 사우디가 우리 좀 50만 배럴이나마 감산할래 뭐 이렇게 예. 나오니까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시장 흐름이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새로운 불확실성의 또 시작입니다. 중간 선거 어떻게 될까? 하나의 불확실성이었지만 예상대로 갔지만 이 정치 구도 하에서 의회 구도 하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또 앞으로 좀 더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강공을 펼칠 것인가 그냥 뭐 협치로 갈 것인가 거기다 뭐 유럽 쪽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부터 네, 노딜 네. 브렉시트 지금 뭐 강력하게 얘기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사실 당장 그 파월 의장의 입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만 하면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올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입 조심하세요라고 입단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뭐 온마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참 궁금한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좀 강공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김민수 대표도 언급하셨죠. 예. 그 내용 관련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재미있었던 거는 적어도 연준 FOMC가 있어서 특히 뭐 과거 옐런 의장 시절에 의장의 예. 기자회견이 있거나 그쵸. 22통화정책회의가 있어갖고 드라기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어지간하면 증시는 빨개졌어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온 이후에는 좀 한 절반 정도 이상이 파월 의장이 마이크 잡고 나니까 주가가 빠지더라. 맞아요. 예. 네. 파월 의장의 말도 말이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 10년 넘게 오르기만 했던 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논쟁 그리고 뭐 중국도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툭 건드리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 지난 10월 2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보니까 좀 컸던 것은 어쨌거나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 했던 말이 remarkably positive란 표현을 썼고 미국 경제가 예. 그래서 뭐 상당히 꾸준히 이제 이어지는 호황에 접어들 것 같다 해서 저는 또 어빙 피셔 얘기도 했었고 예. 대공황 직전에 그리고 그때 이제 중립금리까지 아직 도달 못한 것 같고 중립금리 이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했던 그 말이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하 이게 좀 그러네. 연준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스탠스는 그걸로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같이 이 코너를 시청해 오셨더라면은 저 이진우 소장은 뭔가 연준이나 22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래 왔는데 좋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좋은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고충이 뭘까? 그리고 속내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2008년, 2009년에 그렇게까지 했을까? 뭐 그렇게 해서 다소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공감하기 힘든 방법론이긴 했지만 예. 양적 완화네 뭐네 해서 막 사주고 돈 풀고 하는 그걸로 그렇게라도 버텨왔다면은 그들도 20이나 뭐 연준이나 BOJ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걸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 연착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착륙일 거 그런 과정에서의 노력으로 지금 최대한 좋게 봐주고 싶은 겁니다. 즉 연준이 말하는 거는 의역하자면 이거예요. 여기서 너무 과열되게 가지 맙시다. 주식쟁이들 나와가지고 이거 다우가 나스닥이 만 포인트 가요. 뭐 코스피가 3,000 가요. 이런 식의 현혹되지 맙시다. 그렇게 간다 하면은 기다리는 거는 반토막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뭐 당장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르는 경기 끝물 내지는 경기 침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악재들에 짓눌려가지고 지금 벌써 무너지지는 말자. 그런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 느닷없이 찾아오는 인플레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부러뜨리고 싶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점진적이다. 22하고 BOJ는 아직 금리 인상 말도 못 끄집어내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자기의 10월 2일 연설이 10월 달 증시 급락, 뉴욕 증시 급락, 글로벌 증시 급락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던 걸 알 거예요. 예. 아니까 조금 레토릭에 어떤 식의 변화가 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일단은 뭐 소장님도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심적인 고충을 이해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하지만 그 뭐 망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속된 말로 그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가끔 얘기했던 이탈리아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탈리아는 소장님께서 진짜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이탈리아는 당장 내일 문제가 생겨도 이상한 나라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안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이게 뭐 변화가 안 하고 이탈리아는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같아요. 전에 한번 다뤘던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성운동과 거기 동맹이죠. 그 연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EU나 이런 쪽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 없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이탈리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거죠. 흔히 말하는 PMI, Purchase Managers Index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해가지고 이탈리아 경기 상황 보시면은 얘들 지금 50 밑으로 내려가요. 다른 데도 다 지금 간당간당하지만 이탈리아가 먼저 끌어받고 있고 전에도 한번 보였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이 좀 제가 거칠게 썼죠. 양아치 버릇 고치기. 그냥 뭐 있는 대로 펑펑 쓰고 그냥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이탈리아의 관행을 갖다가 EU와 ECB는 안 된다.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너희들을 손볼 거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태리 증시 빠질 거고 이태리 국채 수익률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 높겠습니다만 그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언제 400bp를 넘어서 임계치를 넘느냐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EU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퇴짜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물러설 이탈리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것 같네요. 이게 끝까지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결국 저 이탈리아에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탈리아 쪽에다가 이탈리아 은행들이 먼저 예. 뭐 휘청할 거고 혹시 이탈리아에 돈 빌려준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서 또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또 금융위기 뭐 전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브렉시트 아까 잠깐 얘기해봤는데 뭐 노딜 브렉시트 지금 주말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긴급 정상회의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불투명해졌다고 여기 뭐 나와요. 거의 힘들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 지금 메이 총리가 지금 예. 거의 리더십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보시죠. 지금 파운드 환율의 추이 한번 보시면은 와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는데 이때 이게 뭐였냐 말이죠. 파운드가 급반등했던 이때 이 나왔던 뉴스가 그겁니다. 브렉시트로 가더라도 금융 부분은 예외를 한다는 뉴스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러니 영국이 EU에서 탈퇴는 하는데 금융기관들만큼은 뭐 계속 간다. 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더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고 더 타임즈 같으면 찌라시는 아닌데 예. 영국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거 EU 쪽에서는 그거 확정된 거 아닌데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예. 그 다음에 팔로스루가 약한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언론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거죠. 야, 이 정도 왔으면 파운드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중바닥 냄새가 좀 나고. 예.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2016년 재작년 5월에 브렉시트 하면서 이 엄청난 이 역사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래봐야 3월 곧 다가옵니다. 이제 그러네요. 예, 곧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워낙 뭐 미중 무역 전쟁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요 뉴스도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쉽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노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합의 없이 3월달 그냥 애초에 얘기했던 그거는 다가오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이 뭐 이탈리아 문제고 영국 문제고 지금 미국도 어디로 튈지 모르고 파월 의장이 입만 보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중간선거 FMC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어지간히 급한 것 같아요. 뭐 돈 막 풀고 있고. 인민은행에서 엄청나게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감세까지 무슨 재정부장이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 비유하면 그겁니다. 캠파이어 하다가 사온 장작은 다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옷까지 태워야죠, 뭐 이면지 집어넣고 옷까지 태우고 예. 뭐 이런 분위기까지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려운데 국내 시장도 지금 이슈가 겹쳤다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 어닝 쇼크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회가 이거 고의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 아까 김민수 그 대표가 얘기도 잠깐 해줬지만 이게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외 증시를 지금 복합적으로 볼 때 이번 네. 한 주는 소장님 보실 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선물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예. 미국은 그렇게 쉽게 막 여기서 200일선을 다시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저 악재로 저렇게 흔들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받치는데도 저렇게 지수가 맞아요. 저 정도란 얘기는 예.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약주 쪽은 참 말하자면 그거 합니다. 어쨌거나 금융위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나의 좀 아픔은 있더라도 뭔가 증시 체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뭐 겪어야 될 건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내일 그냥 혹시 시간 되시면은 4시 반에 저기 지금 저 한국거래소 저 건너편이죠. 유진그룹 빌딩. 유진투자증권이 관 그 빌딩에 마켓 토크쇼를 합니다. 마켓 토크쇼를 해서 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나 한화증권의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센터장 그리고 뭐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등등 해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1800도 고마운가 하는 얘기를 코스피 1800이요? 죄송합니다만 예. 왜 1800에도 그렇게 우리가 1800도 나쁘지 않은 그 지수가 될 수 있는 그 이론적 뭐 상식적 근거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번 애매한 이 시점에 오셔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네. 또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요. 저희는 소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